여러분, 이규태 선생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규태 선생은 한국일보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로 한국인의 삶과 문화, 사고방식에 대해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규태 칼럼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고, 그의 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그런 이규태 선생님의 통찰이 집약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심리적 구조와 문화적 습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룬 명저입니다.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해부하듯 풀어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은 왜 그런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역사와 문화, 심리와 사회를 넘나들며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소개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할까? 왜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겐 유독 관대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겐 차갑고 냉정할까? 왜 우리는 항상 빨리 해야 하고 왜 그토록 갈등을 피하려 할까? 이런 질문들이 모두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속의 통찰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혼합된 정신세계. 한국인의 정신 구조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형식과 예절, 불교는 인내와 체념, 샤머니즘은 감정과 비합리적 위안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하게 얽혀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 감정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병원도 가지만 무속인에게도 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꿈을 꾸면 조상님이 오셨다고 말하죠. 마음이 불안하면 굿이나 점을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공식적 제도는 유교적이지만 내면은 감정적이고 초월적 신앙에 기대는 이중 구조. 이게 바로 한국인의 무의식입니다. 가부장 중심 가족 문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가족 구조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장남 중심, 부계 중심의 가족 체계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 생존을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율성과 정면 충돌하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직업 선택에서 여전히 부모의 권유나 집안의 체면이 작동합니다. 자유보다 가족 체계의 유지가 우선시될 때 개인은 무너지게 됩니다. 생존의 역사, 침략과 전쟁이 남긴 그림자.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외부 침략이 매우 많았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튀지 마라, 순응해라, 눈치껏 살아라는 태도를 심어줬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 사회. 갈등보다는 회피, 독창성보다는 무난함.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보다는 잘 적응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죠. 산업화와 교육이 남긴 무의식.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제성장, 교육열, 도시화.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정답,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질문하기보다 암기하는 법을 배웠고, 직장에서는 실험보다 실적을, 창의성보다 충성심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 의미보다 성과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인의 의식을 이루는 12가지 구조. 체면. 체면은 단순한 외모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면이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일종의 심리적 사회적 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면보다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진심보다는 포장, 현실보다는 이미지가 우선되곤 하죠.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체면은 관계 속에서 나의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무의식적 노력입니다. 이 문화는 나와 남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고 진실한 나보다 보여지는 나를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결혼식에서 무리하게 지출하거나 SNS에서 일부러 더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 안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나이와 지위가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조선시대 유교 질서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창의성과 수평적 소통을 막는다는 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는 강요가 아닌 신뢰에서 나와야 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맞고 나이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문화. 토론이 아닌 명령, 질문이 아닌 폭종. 이런 구조는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조직을 수직적으로 경직되게 만듭니다. 정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서 구조로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정입니다. 정은 따뜻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도 참고 원칙을 넘어서 관계를 지키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정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정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끈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공적 판단보다 개인적 관계가 더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의 효율을 막고 원칙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생존을 위해 속도를 중시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계획보다 실행을, 깊이보다 표면적 결과를 중시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깊은 사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생존을 결정하던 시대엔 빨리가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깊이를 방해합니다. 급조된 정책, 졸속 행정, 피상적 교육. 이 모두가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체면, 문화와 갈등, 회피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례하다는 인식 때문에 진심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정성이 약해지고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지기 쉽습니다. 진심을 담은 소통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문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이는 예의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이중윤리. 내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태도는 공동체 중심 문화의 이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 중심 윤리가 강해서 객관적인 기준보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중 윤리는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습니다. 내 편이면 관대하고 남이면 가혹합니다. 같은 행동도 누가 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중적 기준. 이는 사회적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위계질서. 위계질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창의적인 사고와 평등한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이, 학번, 직급 등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을 가리게 되는 문화는 진정한 소통과 상호 존중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에 위계가 있습니다. 학번, 직급, 나이, 심지어 생일까지.
이 구조는 상하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창의성과 다양성은 억압합니다. 폐쇄성. 내부 집단에는 따뜻하지만 외부에는 배타적인 태도는 한국인의 공동체 중심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집단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꺼리고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는 정이 많지만 외부에는 벽이 높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 지방 출신에게 경계심이 강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응집력엔 도움이 되지만 다양성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학벌주의. 학벌은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기보다 간판과 배경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학벌 중심 문화는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학벌부터 묻는 문화. 이는 사람의 가치를 외부 스펙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실력보다 간판이 우선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신을 강화합니다. 성 역할 고정.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를 제한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 역할이 아닌 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분명한 사회.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조용히 따라야 한다는 인식. 이는 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억압하는 오래된 틀입니다. 생존 본능 중심 윤리. 생존이 윤리를 앞선다는 개념은 전쟁과 가난을 겪은 한국인의 집단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의와 타협했던 기억이 윤리보다 현실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는 생존을 넘어서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으며 우리는 생존이 곧 정의가 되는 윤리를 내면화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사고는 때로는 정의를 뒤로 밀어냅니다. 감정 억제와 폭발. 감정 표현을 금기시하는 문화는 감정을 내면에 누르고 축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배워온 우리는 쌓이고 쌓인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킵니다. 공감 부족, 표현 서툼은 이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의 의식 구조는 과거에 맞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그 구조가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 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눈치와 체면의 사회를 넘어 진심과 공정함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사회로.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는 반대하는 문화,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체면과 갈등 회피로 진심을 감추는 문화는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돌려 말하기보다 따뜻하게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심은 상처가 아닌 신뢰를 낳고 오해보다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체면보다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돌려 말하기보다 직접 말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표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위계보다 존중. 나이와 직급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문화. 진짜 존중은 위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경청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리더도 배우고 후배도 가르칠 수 있는 수평 문화는 더 나은 공동체의 밑거름입니다. 상하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문화. 나이와 직급보다 의견과 태도를 중시하는 구조. 그것이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정과 원칙의 균형. 한국 사회의 정은 인간미 넘치는 장점이지만 때로는 공정성을 해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정과 원칙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이 관계를 이어주는 감정이라면 원칙은 사회를 지켜주는 질서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되 원칙만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관계와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가 필요합니다. 느림의 미학. 빨리빨리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춤과 여유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깊이 있게 과정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가는 길이 결국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색하고 숙고하는 태도는 깊은 관계, 건강한 조직,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듭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과정 없는 결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색, 성찰, 숙고의 시간이 있어야 깊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다양성을 껴안는 사회. 이제 우리끼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다양성은 혼란이 아닌 풍요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성숙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문화. 우리의 범주를 확장해야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식입니다. 감정은 숨길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나누어야 할 언어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성숙한 사회를 만듭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단순한 문화 설명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기반과 사회 구조를 드러내는 해부서이자 성찰을 위한 거울입니다. 이제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습관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걸 계속 이어갈 것인가?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할 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내가 시작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